되는지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이게 사실 진행 정도에 따라서 증상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좀 알려주시죠. 네. 초기에는 이제 치아 겉면인 범낭질에 단지 이제 까맣고 조그맣게 보이고 감염되었지만 이제 신경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통증이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 충치 검진 시에 이러한 범낭질 충치가 많이 이제 발견되죠. 하지만 이제 치아 내부로 점점 이제 진행이 되면서 상아질이라고 하는 범낭질보다 좀 더 무르고 유기질이 있고 신경분포가 들어가 있는 부위로 진행이 되면 차고 단 음식을 섭취할 때 이가 시리고 좀 아픈 증상을 이제 느끼기 이제 시작합니다. 네. 이걸 바로 이제 상아질 충치라고 하는데요. 이 상아질 충치가 이제 진행되면 상아질 내부로의 통로는 충치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경우에 증상이 있다가 없어지더라도 치과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아질 충치, 그 이후에 충치가 만약에 더 진행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또 증상과 충치 네. 진행 정도가 달라질까요? 예, 치아에 이제 영양 공급을 하고 신경망이 이제 들어오는 연조직인 네. 치수로 이제 충치염증이 진행되는데요. 이제 이때부터는 극심한 통증으로 이제 참기 어렵고 뜨겁거나 찬 것에 훨씬 이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즉 이제 치수염이라고 하는 질병이 시작되는 거죠. 치수염. 네. 치수염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그 신경 치료가 필요한 뭐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네. 신경 치료가 필요하게 너무 되죠. 아파요. 만일 이 단계가 더 진행이 된다면 충치염증이 더 신경 조직을 따라서 치아의 뿌리 끝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요. 치수가 다 죽는다는 이제 치수 괴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 끝이 민감해져서 아까 치수염에 있어서는 차갑거나 단 음식에 좀 아팠지만 지금부터는 음식을 씻기가 어려울 정도로 더 아프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치아 뿌리에 고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고름 주머니 같은 게 잇몸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고름이 이제 생기고 염증이 뿌리 밖으로 이제 해소가 되면 그때는 반대로 증상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발치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치만 충치로 인해서 이제 입안에 보이는 크라운이 거의 없더라도 네. 우리 선생님들은 웬만해서는 이제 발치를 안 하고 치아를 살리려고 기둥까지 박아서 노력을 하세요. 하지만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은 이제 뿌리까지 충치가 진행되었거나 신경치료 후에도 보철 수복물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이제 발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충치가 깊이 진행되었지만 너무 방치하신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저부터라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을만 하다고 병원을 안 가다가는 염증이 더 번져서 신경치료가 필요한 건 물론이고 나중에는 발치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초기에 되도록 빨리 병원을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충치와 잇몸 질환과도 연관성이 물론 있겠죠. 네. 있다면 또 알려주실까요? 네네. 충치와 잇몸 질환의 연관성은 이제 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자 일으키는 원인균이 서로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치균은 뮤탄스균이지만 잇몸 질환균은 진지발리스균입니다. 또 어렵죠. 네네. 따라서 이제 환자마다 잇몸은 건강한데 충치가 유독 많은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 충치는 별로 없는데 잇몸 질환이 심해서 충치 없는 생리를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게 근데 균이 다르니까 치료 방법도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충치는 이제 경조직을 떼우는 치료를 하지만 네. 잇몸 질환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침착한 치태와 치석을 이게 제거하는 그 스케일링 등으로 치료를 많이 합니다. 한번 상한 이제 치조골은 이제 떼우거나 재생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잇몸 질환이 충치보다는 더 안 좋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둘 다 공통적으로 음식물에서 나온 당 단백질막인 치면세균막,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프라그라 그러죠.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양치질을 잘 해야 되는 방법에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충치로 확진이 되면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충치가 있는 이제 부위를 제거하게 되면 이제 네. 충전제를 사용해서 원래 이제 손상받았던 이제 부위를 이제 원래 형태로 이제 수복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식사 시에 이제 힘을 받을 수가 없고요. 네. 또 그 자리에 음식물이 이제 고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이제 수복물은
충치가 발생한 부위나 크기, 깊이 등에 따라서 재료와 씌우는 방법이 좀 달라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충치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먼저 치료한 어떤 충치의 범위가 크지 않은 경우부터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살펴볼까요? 네, 되게 이제 치아 색상과 비슷한 레진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이건 이제 경조직인 범낭질과 상아질에 붙이기 전, 접착 전 처리를 한 후에 당일 바로 이제 충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이 좀 되고 또 마모가 되는 좀 점점 진행되는 게 좀 단점이긴 하죠. 네. 아무래도 레진이 가장 기본적인 충치 치료법일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으로 이제 인레이, 온레이라는 이제 치료가 있는데요. 네. 온레이가 인레이보다 조금 더 넓은 부위 수복물에 좀 사용하고요. 네. 주로 이제 금이나 세라믹 같은 재질로 제작해서 손상받은 치아 부위에 치과용 접착제로 접착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금은 가장 안정되고 교합 시에 잘 맞아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역사적으로 이제 가장 좋은 물리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해요. 또 요새는 이제 금은 예전에 부의 상징이어서 좋아하셨지만 네. 지금은 이제 색깔 때문에 맞아요. 요새는 이제 치아 색상과 비슷한 이제 세라믹을 더 선호합니다. 네네. 세라믹은 이제 심미적으로 좋고 레진에서 일어나는 이제 변색이나 색상 등에서는 더 좋은 성질이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요. 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약간 도자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매우 강한 충격에는 이제 깨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재료에 따라서 각각 어떤 장단점이 달라지기 마련이겠죠. 자, 그리고 보철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네, 그 크라운은 이제 매우 심한 충치로 인해서 치아 손상이 많은 경우에 저장력을 건디기 위해서 이제 왕관, 머리에 이제 왕관을 씌우듯이 금이나 지르코니아, 세라믹 같은 재질로 치아 전체를 덮어주는 치료입니다. 치료라도 한 경우에는 이제 치질이 손상이 많이 안 되었지만 그래도 고목나무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위해서 크라운 치료를 또 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충치 예방법, 관리법도 좀 알아보고 싶은데 사실 집에서 할 수 있는 예방법 하면 당연히 양치 잘하라고 말씀을 네. 하시겠죠. 그래서 치과에서 좀 예방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 좀 여쭤볼까요? 네, 무엇보다 이제 올바른 양치질과 평소에 너무 끈적이면서 단 음식을 줄이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네. 또 치과에서 해주는 이제 충치 예방법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불소도포와 실란트 치료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불소도포를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마치 치아에 방탄조끼를 입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충치가 생길 수 있는 환경에서 충치에 대해서 이제 치아 표면에 저항성을 갖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의 원리를 보면은 불소도포로 하면은 이제 불소이온이 범당질 속으로 들어가서 범당질의 결정 구조가 안정화되고 단단해지면서 네. 충치균의 산에 대한 내성을 좀 갖게 해주는 그런 치료죠. 네. 예. 불소도포한 다음에는 양치를 안 해도 충치가 안 생기는 겁니까? 불소도포 하더라도 이제 유치열이 된 후로는 지속적으로 이제 영구치가 나오는 청소년기까지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불소도포를 해주면 좋은데요. 만일에 양치질 잘 안 하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불소도포만 믿어서는 또 안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실런트 치료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충치 예방을 위해서 이제 실런트 치료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 이제 발생하는 부위가 이제 충치에서는 어금니 표면에 이제 울퉁불퉁한 요철 형태 부위에 홈이나 틈 부위로 음식물이 잘 낍니다. 근데 이때 양치질에 의해서도 제거가 잘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충치가 발생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이런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치아의 씹는 면에 있는 골짜기 부분을 레진과 비슷하지만 이제 흐름성이 있는 그 재질로 이 코팅을 해주는 방법인데요. 치아 홈메우기 치료는 예전에는 이제 첫 번째 어금니와 만 12세까지만 이제 연령 제한이 있었는데 건강보험 이제 보장이 확대되면서 지금은 만 18세 그리고 두 번째 어금니까지 이제 보험이 되어서 환자분들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충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관련 얘기 나눈 김에 생각이 또 나실 겁니다. 나는 치과를 언제 갔더라? 자, 이럴 때 한번 가셔서 충치 검사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치과 교정 전문의 임재중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